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이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 그리고 뭐 로봇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죠. 이 쿼터니안이라는 수학적인 어떤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합니다.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려면 쿼터니안, 한글로는 이제 사원수라고 하는데, 이 사원수의 개념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쿼터니안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복소수 고등학교 때 배우죠? 중학교 때는 아니었던 것 같고 고등학교 때 배운 것 같은데, 이 복소수의 차원이 확장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2차원에서 복소수를 배울 때 요런 이미지너리 넘버 뭐라고 하죠? 한글로? 이미지너리 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요런 어떤 허수죠. 허수. 존재하지 않는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어쨌든 허수라는 것을 정의를 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개념을 만들어냈잖아요. 그걸 복소수라고 하는데, 얘를 이제 차원을 증가를 시켜볼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허수를 이제 J, K까지 확장시켜서 사용을 할 거고요. 우리가 요렇게 QXI, QIJ, QGK 플러스 QW 라는 것을 우리가 벡터의 형태로 요렇게 마치 I, J, K 하고 요 뒤에 실수 E를 어떤 차원처럼 생각을 해서 요렇게 벡터의 형태로 나타낼 거예요. 그리고 요 앞에 세 개의 텀이 보면은 I, J, K가 붙어 있는 텀이죠. 그래서 얘가 이제 허수텀, 이미지 스펠링이 어떻게 되죠? 여기 안 나와 있나? 어쨌든 이미지널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스펠링 체크 해보시고, 이미지너리 텀하고 이쪽 이 W 텀하고 분리를 해서 얘네 셋만, 이미지너리 텀만 다시 벡터 형태로 이렇게 굵은 Q를 써서 나타내고 QW만 이렇게 나타내는 형태로도 씁니다. 자, 이렇게 막 자꾸 틀리게 쓰느라고 버벅댔는데,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사원수에 대해서 요런 벡터를 보게 되면은 요게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그리고 얘를 앞에 세 개를 묶어서 요렇게 줄여 쓰기도 하는구나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노테이션에 관한 얘기였고, 어떤 수학적으로 정의된 성질을 보자면 일단 요런 허수 알고 계시죠? i제곱은 마이너스 1로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j제곱, k제곱도 우리가 마이너스 1로 정의를 해요. 여기 붙어 있는 요 i, j, k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른 확장된 성질들이 있는데, ij는 k가 되고 jk는 i가 되고 ki는 j가 됩니다. 자, 그래서 i, j, k를 놔두면 얘네 둘을 곱하면 얘가 되는 거고요. 얘네 둘을 곱하면 얘가 되는 거고, 얘랑 얘를 곱하면 얘가 되는 거예요. 순서 아시겠죠? 이렇게 뭐 붙어 있다고 치면은 IJK, IJK라고 이렇게 쭉 늘어서 써보면은 요 앞에 두 개를 곱하면 요 다음 게 되는 거예요. 요 다음 두 개를 곱하면 요 다음 게 되고, 요 두 개를 곱하면 요 다음 게 되고, 요렇게 허수를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써 있듯이 요 순서를 IJ가 아니라 JI로 바꿔서 이렇게 뒤쪽으로 곱하게 되면 이제 K인데 마이너스 K가 되는 거죠. 음수 텀이 붙게 돼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의미 없고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고 하면 좀 애매하지만, 그러니까 이 허수 복소수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얘를 기하적으로 바꿔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기하적으로 바꿔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걔네들 때문에 요런 법칙이 정의가 된 게 아니고, 요런 법칙은 그냥 우리가 이런 복소수 공간에서 그냥 수학자들이 정의를 한 겁니다. 그냥 이런 성질이 있다고 치자.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요런 것들이 기반이 되는 뭐 엑시옴이라고 하는데,
기반이 되는 법칙이니까 사실은 얘네들은 그냥 외워두셔야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그쵸? i제곱이 왜 마이너스 1이 되냐? 뭐 물론 여러 가지로 풀어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냥 저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이런 정의 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복소수, 쿼터니언, P, Q 같은 것들을 아까처럼 요렇게 벡터를 이렇게 하나로 줄여서 쓸 수도 있고, 자, 여러분들 요거를 봤을 때 바꿔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죠. 이렇게 된 걸 봤을 때, 아, 얘는 사실 pxi 플러스 pyj 플러스 pgk 플러스 pw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화살표로 쓰지 말고 이꼬르죠. 이렇게 바꿔서 여러분들이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쿼터니언 PQ가 있을 때 두 쿼터니언 P와 Q의 곱을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마치 이제 얘네들 뭐 폴리노미얼인 것처럼, 다항식인 것처럼 얘랑 얘를 곱하면 이렇게 분배 법칙으로 서로 곱해져 가지고 식을 쭉 풀어서 쓰게 되면은 요 밑에 줄에 있는 요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i가 붙어 있는 애들, j가 붙어 있는 애들, k가 붙어 있는 애들, 그리고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애들을 따로따로 모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뭐 그냥 눈으로 봐도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pxi하고 qw를 곱하면 pxqwi가 되겠죠. 그게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pyj하고 qgk하고 곱하면 qg죠. qg jk니까 jk가 뭐였죠? i죠. 그러니까 py qg i가 되니까 그게 요 두 번째 텀일 거고요. pg k 그 다음에 qij 곱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아실 거고, 요것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얘네들을 분배 법칙을 통해서 쭉 풀어서 써보고, 우리가 이 위에 써있던 요런 법칙에 따라서 뭐 JI, JK 이렇게 붙어있는 애들을 바꿔서 다시 I, J, K가 붙어있는 텀들끼리 묶어서 정리를 해보면 요런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요런 형태 뭐 당연히 여러분들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적어도 이제 이 수업을 들었으면 아, 요렇게 된 두 개의 복소수를 곱했을 때 요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은 뭐 사실 외울 필요는 없는 거죠. 이거 풀어서 쭉 써보면 알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개념으로 이제 컨주게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컨주게이트는 어떤 쿼터니안의 컨주게이트다라고 하면 그 쿼터니안 오른쪽 위에 이렇게 별표를 써서 표시를 하게 되고요. 이 컨주게이트는 요 이미지너리 텀들을 마이너스를 붙인 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보시다시피 아까 위에서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이렇게 4개의 텀을 쭉 풀어서 쓸 수도 있지만 이미지너리 텀하고 W 텀을 따로따로 묶어서 이 이미지너리 텀에 있는 3개의 값을 이렇게 하나의 QV라고 줄여서 쓸 수도 있다고 했죠. 그렇게 나타낸 건데 그 QV 부분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를 우리가 컨주게이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요런 얘기고, 얘를 쭉 풀었으면 요런 얘기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만약에 이 위에처럼 P하고 이번에는 Q를 곱한 다음에 여기에 컨주게이트를 취하게 되면 이거는 Q의 컨주게이트, P의 컨주게이트랑 같다는 거를 손쉽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쭉 풀어서 써보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성질을 또 가지고 있고요. 마치 뭐 인버스나 트랜스포즈, 행렬곱에서 그런 거 비슷하게 이렇게 묶은 거를 어떤 오퍼레이터를 취하면 이 각각의 취한 거를 반대로 곱한 것과 같다. 뭐 이렇게 그냥 쉽게 외우실 수도 있고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할 건데, 유닛 코터니언을 또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만약에 코터니언의 크기가 1이면, 우리가 걔를 유닛 코터니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코터니언의 크기를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은, 자, 벡터 크기 구하는 거랑,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그쵸? 매그니튜드 구한 거랑 똑같이, 각 텀을 제곱을 해서 더한 다음에, 스퀘어 루트를 씌워주시면 돼요. 쉽죠? 그래서 어떤 코터니언이 만약에 우리가 뭐 1, 2, 3, 4다 숫자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얘는 사실 i 플러스 2j 플러스 3k 플러스 4라고 다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얘의 마그니튜드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요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구한 크기가 1이면은 우리가 걔를 유닛 코터니언이라고 부른다 까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지금 여기까지 봤을 때는 아니 갑자기 뭐 로테이션 이야기를 하다가 뭐 저런 복소수 얘기가 왜 나오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 이런 얘기까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2차원 로테이션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에 이제 P 점이 있고 이 점을 세타만큼 회전을 했을 때 어떤 X', Y' 이라는 좌표를 가지는 P' 위치로 회전이 된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은 2차원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고요. 풀어서 쓰면 X 컴포넌트가 이거, Y 컴포넌트가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얘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복소수. 그래서 XY점, 이 P의 XY 위치를 이제 벡터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X 플러스 YI라는 복소수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P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타만큼 회전한다고 했어요. 그 회전하는 각도 세타를 우리가 유닛 랭스 컴플렉스 넘버, 즉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i라고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이게 좀 특이한 거죠. 우리가 여기서는 회전이라는 거를 행렬로, 회전 변환을 행렬로 표시를 했는데 이 복소수를 활용을 할 때에는 회전 변환을 복소수 그 자체로 나타내는 겁니다. 위치, 원래 회전하기 전에 위치도 복소수로 나타내고 회전도 복소수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 얘가 왜 유닛 랭스인지 알겠죠?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가 1이니까 유닛 컴플렉스 넘버 유닛 랭스고요. 그러니까 길이가 1이고요. 자, 그리고 요 두 번째 복소수를 우리가 Q라고 표시를 해보자. 그러면은 PQ를 곱하면 X 플러스 YI에다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I를 곱한 게 되고 얘네들을 풀어서 계산을 한 다음에 이런 실수 텀과 허수 텀으로 나눠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실수 텀은 우리가 회전을 적용했을 때의 X좌표, 허수 텀은 회전을 적용했을 때의 Y좌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써있죠. 강의 자료에. 놀랍게도 실수 텀과 아까 맞게 썼나요? 지워서 모르겠네. 어쨌든 허수 텀이 그러니까 PQ를 곱했을 때 각각 실수 텀과 허수 텀이 회전을 한 좌표를 가지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놀랍게도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얘네들을 회전을 위해서 어떤 회전의 기하적인 성질을 가지고 정의를 한 것이 아닌데 우리가 복소수 개념을 가지고 어떤 점의 좌표와 세타를 이렇게 표시를 해보니까 복소수 성질을 적용을 해서 곱을 해보니 요 두 개의 컴포넌트가 각각 X축 회전했을 때의 값,
회전했을 때 x값, 회전했을 때 y값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우연치 않게도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좋아요. 그렇게 해서 2차원 회전을 우리가 복소수의 곱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구나 하는 거를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실제로 우리가 사용을 할 거는 이제 조금 더 복잡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두 개의 그냥 곱으로 나타내지가 않아요. 3차원으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오일러 앵글로 표현된 어떤 물체의 회전된 자세를 이제 코터니언을 사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죠. 코터니언의 그래서 3차원의 회전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사용되나 볼게요. 법칙이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3차원 벡터 P를 임의의 축 U라는 축을 기준으로 세타만큼 회전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세 개가 중요해요. P라는 U라는 세타라는 게 각각 뭘 의미하는지 그림에 그려져 있죠. 자, P점이 여기 있고요. 얘를 U라는 축을 기준으로 세타만큼 회전했다는 게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자, 임의의 축에 대한 회전, 우리가 3차원 그 트랜스폼 이야기를 할 때 마지막 부분에 나왔었거든요. 요거를 단순화해서 도식화한 게 요 그림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P라는 점을 U라는 축을 기준으로 세타만큼 회전을 했을 때 구하고 싶은 건 얘죠. 이 P'의 좌표가 어떻게 되냐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 코터니언을 사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구하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 3차원에 지금 벡터로 되어 있는데 뭐 어떤 3차원상의 한 점의 좌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걔를 이 P라는 점을 이제 코터니언 P로 변환을 시켜줄 겁니다. 여기 굵게 써 있는 P는 코터니안인데 어떻게 변환하면 되냐? 자, 이렇게 변환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 만약에 우리가 회전시킬 요 P라는 점이 예를 들어서 1, 2, 3이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코터니언 P는 1, 2, 3, 0이란 얘기예요. P0이라고 써 있는 게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요거고 얘를 다시 풀었으면 I 플러스 2J 플러스 3K가 되겠죠. 일단 이렇게 써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닛 코터니언 Q를 정의를 할 건데 이 Q를 정의를 할 때 U와 세타 정보가 둘 다 들어갑니다. 자, U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회전할 기준축이에요. 기준축이 U고 그 축을 기준으로 몇 도만큼 회전을 할 거냐가 세타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엑시스 U는 유닛 벡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쵸. 이 축이 예를 들어서 뭐 1, 1,0이다 라고 하면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얘를 노멀라이즈 시켜서 유닛 벡터로 만든 다음에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코터니언 Q는 뭐가 되냐? 요렇게 됩니다. 자, 요거 계산하실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세타가 뭐 사인 코사인 뭐가 편할까요? 뭐 45도라고 해보죠. 아니 90도라고 해보죠. 45도라고 하면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세타가 90도면은 사인 2분의 세타는 사인 45도니까 루트 2분의 1일 거고 코사인 2분의 세타도 루트 2분의 1일 겁니다. 그쵸? 걔네들과 유닛 벡터 U를 여기 곱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요 예제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 1, 2, 3이라는 점을 1, 1,0 벡터를 기준으로 90도만큼 회전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코터니언 P는 이렇게 쓰고요. 코터니언 Q는 어떻게 되겠어요? 사인
2분의 세타가 루트 2분의 1이니까 걔랑 얘를 곱해주면 되겠죠? 얘가 지금 u잖아요. u를 노멀라이즈 시킨 거죠. 그러면은 2분의 1, 2분의 1, 0이 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 2분의 세타는 루트 2분의 1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Q예요. 요게 P고 요게 Q입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자, 이 P'의 좌표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요게 핵심이죠. 얘는 초록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자, 요렇게 Q 곱하기 P 곱하기 Q의 컨주게이트를 곱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 결과도 코터니언이 되겠죠? 요 두 개 곱한 게 코터니언이니까 그 코터니언 곱하기 다시 또 다른 코터니언을 곱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코터니언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 요 세 개의 텀, 이미지너리 파트가 로테이티드 벡터, 즉 P'의 좌표가 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되냐? 뭐 증명이 아주 깔끔하진 않습니다. 깔끔하진 않은데 우리가 요렇게 U축을 기준으로 세타만큼 회전했다는 거를 기하적으로 계산한 결과와 P와 Q를 이런 법칙에 의해서 나타냈을 때 QP, Q 컨주게이트를 곱한 결과가 같다는 증명이 책에 나와 있고 요거는 제가 그림으로 첨부를 해서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냥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게 그림으로 이 증명 과정을 그림으로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 뭐냐면 서프라이징리 놀랍게도 우연치 않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수학적으로 저렇게 되게 증명은 돼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당연하지 않아 보이는데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QP, Q'이라는 거를 보면 결국에는 뭐 쭉 풀어서 써보자면 이제 Q가 2분의 1 I 플러스 2분의 1 J 플러스 루트 2분의 1이고요. P는 1, 그러니까 I 플러스 2J 플러스 3K고요. 그 다음에 Q의 컨주게이트는 마이너스 2분의 1 I 마이너스 2분의 1 J 플러스 루트 2분의 1이겠죠. 이게 지금 아까 제가 예로 든 QP, Q 컨주게이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쭉 풀어서 정리를 해보면 하나의 어떤 뭐라고 쓸까요? 그러니까 P'X, P'Y, P'G, 그 다음에 P'W가 될 거고 이 W 제외하고 얘네 셋이 바로 P'의 좌표가 된다는 거예요. 궁금하신 분은 노가다를 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시는 것도 재미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다 기억해야죠. 1번, 2번, 3번. 그래서 우리가 쿼터니언을 사용을 해서 벡터의 회전을 계산을 하고 싶으면 먼저 그 회전하기 전 점의 좌표를 이렇게 해서 쿼터니언으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회전축과 회전 각도를 이렇게 해서 Q라는 쿼터니언으로 나타내고 저렇게 두 개로 나타내진 PQ를 아까 2차원에서는 그냥 곱하기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QP, Q 컨주게이트를 곱하면 그 앞에 세 개의 이미지너리 텀이 P'의 좌표가 된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요게 쿼터니언을 사용한 회전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렇죠. 이 우리가 버텍스 트랜스폼에서 요런 그림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RX, RY, RG 같은 거를 이 축을 기준으로 한 회전으로 얘기를 하는데 항상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임의의 축에 대해서 물체를 회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축의 요 벡터를 U였죠. 노멀라이즈 시키고 그 다음에 몇 도 회전할 거냐 세타 그 다음에 요 각각의 점들 P를 쿼터니언으로 나타내서 곱하게 되면은 이런 결과를 똑같이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 쿼터니언이라는 개념이 해밀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제안이 된 거고 잘 활용이
되고 있고, 아직도 이 수학과 같은 데서 이 커터니언 관련해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얼마나 많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우리는 이 그래픽스라는 응용 분야에서 커터니언을 사용을 하는 건데, 뭐 다른 데서도 많이 사용이 되겠죠. 수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거겠고, 뭐 그럴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요거를 알고 있으면 돼요. 요거. 좋아요. 좀 길어졌으니까 일단 여기 기본적으로 커터니언을 사용한 3차원 회전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고,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